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저 교수 강백수 형,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I'm a puppy, you're a cutie. Don't you think it's a big tragedy? Feel like I'm in some language hell. We'll overcome this barrier. Remember, I'm a Yorkshire Terrier. 커피 향이 진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와 원두 혹시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원두를 더 좋아합니다. 아, 전 사실 네. 커피를 안 마셔서요. 왜요? 네. 공황장애 있어요? 아니요. 왜요? 네, 멀쩡한 사람 공황장애를 아니, 먹으니까. 그 가슴 뛸까봐. 아, 저는 원래 네. 그냥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잠 못 없어요. 자서. 네. 강산 학생은? 전 커피 진짜 좋아해요. 그 외국인들의 한국인 최고의 방명품은 인스턴트 커피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진짜요? 아무래도 이 두 개의 기업의 기여도가 좀 큰 것 같은데요. 동서식품과 남양유업에 대한 첫인상 좀 이야기해볼까요? 네, 동서식품. 남양유업과 동서식품 항상 그런 거 보면은 그 동서식품은 프리마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남양유업은 그냥 우유 회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커피를 놔둔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마 저 같은 분들이 조금 많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왜 우리 산이 학생은 네. 어때요? 저도 사실 동서식품은 커피, 그리고 남양은 항상 우유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뭐 아인슈타인 뭐 이렇게 네네. 뭐 아이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도 뭐 제가 귀사의 우유를 먹으면서 튼튼히 자라나서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아이고, 많이 쓰는데 네. 우유가 아프면 뭔지 아십니까? 예? 우유가 아프면 뭔지 아십니까? 듣고 싶지 않네요. 한 번만. 모르겠는데 우유가 뭐예요? 아프면? 앙팡. 미안해요. 아, 순간 표정 관리가 안 됐네요. 미안해요. 네. 예. 정말 재밌었어요, 매장하네요. 네. 아니에요. 예. 형님 어떠세요? 저는 동서식품 하면은 커피도 커피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에서 끓여 먹던 보리차라든가 보리차. 이런 차 종류들 많이 생각이 났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논란도 최근에 좀 많고 그랬어서 그랬죠. 사실 인상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제 산희 학생 다녀오셨죠? 네. 네. 제가 이번에 돌아다녀 보니까 학생들이 음료 좋아하잖아요. 네. 커피나 우유 요즘 학생들의 이슈인데 그쵸. 정말 이번 결과가 재밌어요 이번에. 한번 영상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밌는 영상 그럼 먼저 보고 올까요? 네. 현재 서울대학교에 카페에 나와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요? 음료를 저희 마시고 학교에 있는 옆에 붙어 있어요 서울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가시죠. 남해대학교로 갔어요. 저는 동서식품이에요. 왜냐하면 커피가 동서식품이 더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유명하죠. 남양 남양. 동서는 그냥 차 말고는 잘 못 들어봤는데 막 어릴 때부터 우유 이런 거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유 진짜 그렇죠, 맞아요. 남양이죠, 우유. 있잖아요. 동서식품이나 남양식품 중에서 이번 주엔 그림이 없네요. 그러게요. 네. 저번에 백수 형님이 네. 절대 그리지 지금 말라고 시험 기간이라 학생들이 너무 없어서 네. 저도 참여자로서 한 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되는 건가요? 오늘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 갖고 왔을 것 같은데. 남양 쪽에 한 표. 왜냐면 남양에 한 표 붙여주고 싶었어요. 한 명 들어가려고 무슨 대표식품인지 모르겠는데 저 동서식품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때 남양 그 기사를 한번 봤었는데 남양에서 되게 그 노동자들에게 대우를 되게 안 좋게 한다는 기사를 잠깐 봤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커피 같은 거 좋아해요. 티빙이랑 커피 그치, 아주 뽀샤하겠다. 네, 진짜 얼굴이 안 보일 만큼. 동서식품도 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의 의견 잘 봤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명 이하면 일단은 열심히 안 한 걸로 판단할 거예요. 아 근데 네. 의견이 딱 이렇게 눈에 아이고. 보이게 20명이잖아. 네. 세상에 이제 계속 30명 하다가 이제 예비 사실 들어가요. 제가 남양유업에 한 표를 찍었는데도 1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식품 훨씬 많네요, 그래도. 동서식품이 네. 그래도 훨씬 그 서울대 카페를 비롯해서 캠퍼스 곳곳에 제가 돌아다녀봤는데 네. 학생들이 역시 음료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쵸. 네. 하지만 사실 우유보단 커피에 좀 더 관심이 있듯이 동서식품에 좀 압승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학생들이 네. 동서식품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동서식품이 좀 더 전통이 있고 전통이 네. 있고. 사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항상 어머니 가게 보면 맥심 커피가 인스턴트 놓여 있죠. 있거든요. 그거. 그것처럼 모카골드. 전통과 어떠한 맛에서 이런 거를 좀 믿은 것 같아요. 동서식품을 더. 우리 산이 학생이 근데 왜 난양을 한 표를 줬죠? 맞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키크라고 우유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남양우유, 그 맛있는 우유 GT를 맞아요, 비롯해서 맞아요. 그 브랜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더 친숙해요, 사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훤칠하고 훈훈한 학생을 그렇죠. 선호하는군요. 서치가 잘 어울리는 감사합니다. 남자. 부럽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의견 알아봤고요. 네. 두 기업에 대한 좀 더 깊숙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취향 저격수 백수형. 네. 알파 팀에 유시진 대위가 있다면 네. 저희 팀에는 다음 저격수 강백수가 있죠. 네. 그런 비교를. 백수의 노트! 네. 네. 일단 먼저 동서식품 얘기부터 해보죠. 네. 네. 커피, 인스턴트 커피 네. 하면은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역시 맥심일 겁니다. 맥심이죠. 네. 성대모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는 맥심. 잘한다, 네. 잘한다. 네, 역시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남자들한테 맥심이라 하면 이제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커피 하면 일단 저 대학원에서 아, 영수 근데 뒤늦게 터지셨어요. 시간차로 터지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대학원에서 조교로 있을 때도 네. 교수님들한테 커피 타드리거나 할 때 맹목올이라고 그러죠. 맥심 모카골드. 네, 이거를 이제 맛있게 타는 노하우를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타드려서 이쁨도 좀 받고 좀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만큼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커피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렇죠. 광고에서는 그 커피는 맥심, 또 크림은 프리마. 맥심. 그리고 또 최근에 카누도 인기였었는데 네. 몬드도 저 인스턴트도 완전 다 인기인 이 뭐랄까 동서식품의 커피 제품. 어떻게 경쟁력이 좀 많이 있나요? 거의 뭐 독보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한 그쵸. 분야에서요. 네. 그러니까 좀 인상 깊었던 게 롯데 네슬레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슬레. 롯데와 네슬레 합작업이. 그러면 롯데는 뭐 우리나라 제1의 유통기업이고 그쵸. 네슬레는 뭐 전 세계 최고의 식품기업. 이 두 회사가 힘을 합쳐서 동서를 이기기 위해서 커피 믹스 시장에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었는데 네. 3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별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서의 입지가 거의 견고합니다. 그래서 실적들을 보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커피 믹스 시장에서 2013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네. 줄곧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최근은 뭐 85%까지 지금 입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커피 믹스 시장 자체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영향은 있지만 네. 한 시장에서 입지는 거의 견고한 기업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네. 네, 동서식품, 식품 회사죠. 이름에 네. 식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동서식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저는 커피랑 차 종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커피 말고는 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렇죠. 동서식품의 인지도가 높다고 해도 사실상 동서식품 하면 뭐 딱히 떠오르는 게 뭔지 별로 없거든요. 산이 학생 뭐가 있나요? 저도 사실 동서식품 네. 하면 맥심 커피. 그쵸. TOP도 혹시 맥심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커피밖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우리가 오늘 이제 남양하고 이제 네. 동서를 비교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남양유업 입장에서는 매일유업을 더 큰 경쟁사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커피 시장이 지금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기업 사이에 마찰이 많지만 업은 약간 좀 일부 다르죠. 동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피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그 비싸게 사 먹는 스타벅스 왜 편의점 같은 네. 데서 파는 거 그것도 이제 이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동서 얼꿀, 그다음에 뭐 보리차, 차, 뭐 이쪽의 입장에서도 입지가 견고하고 다른 상품들은 뭐 스낵류에서 보면 뭐 오레오, 그다음에 아, 오레오. 포스트 이쪽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포스트 뭐요? 포스트 코코볼. 그게 뭐야? 아, 우유에 시리얼, 말아먹는 네. 시리얼.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피 쪽에 좀 비중이 큰 기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 동서식품에서요. 되게 이색적인 마케팅을 하나 시작을 했나 봐요. 네, 어떤 거죠? 이름하여 모카 책방입니다. 모카 책방. 네. 뭐죠? 모카 책방은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동서식품에서 열게 된 그런 네네네네. 팝업 북카페예요.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맥심 모카골드와 북카페를 이제 접목해서 그렇게 그런 시도를 지금 한 것 같고요.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1일 책방지기로 황정민 씨 배우, 네, 황정민 씨가 이제 가가지고 브라더 가고 싶네요. 들어와. 들어와. 네, 들어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무서워, 누군가. 커피 먹고 쓰다가 인생은 안 고통이야. 돼, 제발 써줘요. 너무 무서워요. 아니, 좀 이렇게 샤프해 보이지 않나요? 네네, 아유, 예, 너무 무서워요. 샤프로 찔러 죽일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식품업계 이색 카페가 유행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동서식품도 시작을 했네요. 네. 왜 이런 거를 기획했을까요? 기업의 그런 활동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동서 같은 경우에는 07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1조를 넘었습니다, 매출력. 네. 그리고 12년도에 1조 5천억까지 찍었는데 여기가 거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커피 믹스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동서가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게 여러분들 요즘 많이 즐기는 카누라는 상품인데 이게 예전 커피 믹스보다는 조금 더 원두 쪽에 가깝게 프리미엄급 상품이죠. 그래서 제가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카누가 12년도 때 2억 한 2천만 개가 팔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단 그냥 하나 정도로 우리가 이제 네네. 커피 한 잔 먹을 네. 수 있는 양으로 그러면 15년도 때는 7억 개가 넘게 판매된다고 하니까 뭐 중국 사람도 한번 좀 다 먹일 수 있을 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됐지만 매출이 증대되지 않았어요. 카누가 이런 큰 성공을 거뒀는데도.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잠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맥심 믹스를 먹던 사람이 칸으로 바뀐 것이지 새로운 시장이 오픈된 게 아니에요. 경영에서 얘기하는 자기 잠식 문제. 결국 커피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포화 상태이고 물론 원두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커피 믹스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이라든가 로열티, 컨셉 같은 것들을 일반 고객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화된 마케팅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좀 저가형 그냥 아주 값싼 가격에 즐기는 그런 커피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좀 고급스럽고 좀 원두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컨셉이 우리 회사의 느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남학유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동서식품과 남양유업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역시 남양유업만이 동서식품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유업회사니까 네. 우유죠. 와, 옆에 그리 귀엽다, 되게. 아, 제가 굉장히 잘 그렸죠? 네네네. 저한테 그리시지 말라고. 그러게요. 이 정도 그리라는 이 정도 얘기죠.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 정도 하면 평가해볼까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사생대회에서 이제 동상 탈 수 있는 이 정도래. 저랑 별 차이도 없었고. 그러게요. 그럼 형은 저번부터 초등학생이라고 왜 비교를 해요? 나이가 지금 형이. 네, 그때 이후로 그림을 놔서. 네, 놔가지고 아, 그 너무 실력 그대로. 귀여워요, 근데 너무 2학년 귀여워. 때도 이렇게 그릴 수 있었어요. 네. 우유를 많이 안 먹어서 앓는 걸까요? 네. 남양유업의 이제 주력이라고 하면 역시 우유. 우유죠. 우유면 이제 그냥 우유도 있을 거고 뭐 분유도 있겠죠. 그쵸. 네, 이제 그런 시장이 이제 남양유업한테는 주 타겟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홍쌤, 남양유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64년도에 이제 창업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기업의 시작은 이제 우유 쪽이죠.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주력 산업을 보면 분유, 커피, 우유, 또 발효류, 치즈, 두유, 뭐 음료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서가 차라든가 커피 쪽에 좀 올인되어져 있다 치면 남양유업은 이제 라인업이 더 넓어요. 그리고 실제로 12년도 때 이제 시장 점유율을 13%까지 높이면서 커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최근에는 또 이제 동서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커피 시장 자체로만 네. 보면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남양에서 있었던 좀 부정적 사회 그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다시 또 약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엑스노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남양유업 하면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 네. 네.
아무래도 기업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남양유업 직원 한 분이 젊은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목소리로 추정하기로는 네. 대리점주 분께 네. 이제 갑질을 했다. 밀어내기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제품들 빼고 우리 제품 넣어라.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녹취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안에 이제 욕설이라든가 너무 심한 갑질의 그런 멘트들이 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밝혀지기 전까지 남양유업 쪽에서는 오히려 대리점 점주를 압박하는 아이고. 그런 태도를 취했다. 네. 뒤늦게 이제 해당 직원은 해임이 됐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했고 네. 그리고 기업이 이제 급기야 사과를 하기에 이르는 그런 네. 사건이 하나 있었죠.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갑질이 입슈가 된 지는 사실 좀 오래됐는데 개인이든 기업이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남양 대리점 사태는 잘 해결이 된 건가요, 홍쌤? 요즘 이런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이 펼쳐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언론기관에서 많이 제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시민단체, NGO 단체 뭐 이런 데서 제어를 했었는데 요즘 네티즌 사이에서 이제 네티즌 우리가 수사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양유업 사태도 사실 그 시발점은 네티즌의 고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 현상이 굉장히 커졌고요. 네. 대리점 일감 밀어내기 관련된 부분들로 13년도에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네. 무려 지금 3년 동안의 적자 기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흑자로 남양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한 200억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한 600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업의 한 실수가 얼마나 기업의 가치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냐. 또 사실 그 사건 때문에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이제 그 회사가 그런 안 좋은 일을 한다? 그럼 불매 운동을 벌일 수도 있고 다른 상품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라기보다 그 기업의 주주들이에요. 네. 그럼 나는 이 회사의 성장 가치를 믿고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뭐 이런 안 좋은 사건이 막 회자가 돼서 기업의 가치, 실적이 낮아지면 주주들은 많은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단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백수의 노트 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네, 큰 기업이라서 그런 걸까요? 네. 뭔가 논란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카제인 나트륨에 대한 논란이었어요. 물음표, 네. 물음표. 저희 회사 커피에는 카제인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남양유업이 홍보를 했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 그 카제인 나트륨이 인체에 그다지 해롭지 않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이 카제인 나트륨을 넣는 그 정도라면은 네. 전혀 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퍼졌었죠. 그야말로 그 카제인 나트륨으로 커피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쵸, 뭐 그쵸, 하다못해서 맞아요. 뭐 김연아냐 김대희냐 뭐 이 정도까지 어우 세상에 맞아요. 네, 그래서 싸운 건 아니죠. 맞아 절대 그리 싸우는 절대 그리 맞아요. 싸우긴 힘들죠. 아무래도 네. 김연아 씨가 운동을 하셔가지고 네, 그런 말을 하세요. 진짜 싸움 붙일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처음에 부탁에는 네. 김태희 씨와 김연아 씨 모두를 네, 사랑합니다. 네. 그렇지, 네. 네. 감사합니다. 대체 이 성문이 뭐고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해요, 홍쌤. 쉽게 말해서 이제 MSG 같은 그런 느낌의 산물이 이제 카제인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식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양에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서야 하니까 우리는 그걸 넣지 않는다. 그럼 이제 뭐 그게 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더 퀄리티가 높은 안정성이 높은 상품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동서 측에서도 반론을 제안했었고요. 또 남양에서 만드는 다른 상품에도 이 카제인 나트륨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이야기가 오고 네. 갔어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관점에서는 결국 마케팅 싸움이죠. 네. 예전에 그 식용유 시장에서 샘표하고 해표하고 이게 경쟁하고 있을 때 한 회사에서 우리 식용유는 100% 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 100% 콩을 써요. 다른 기업들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인지도를 좀 높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였을까. 좀 저는 뭐 일종의 해프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정말 기업의 마케팅이 중요하구나를 좀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식품 관련 기업에 취직을 하려면은 그 식품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듣기로 제 아는 사람 중에 남양 쪽에 일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근데 남양 쪽에 듣기로는 일을 되게 많이 시키고 좀 복지나 이런 쪽으로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이 사실인가요? 근데 공대다 보니까 공장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정말 현실적. 아무래도 서울에서 좀 멀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제가 또 이과지만 또 문과 쪽에 이제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뭐 유통이나 마케팅 쪽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꼭 중요한 궁금한 게 질문이에요. 있었어요. 이러한 식품업에 취업을 하려면 네. 저 같은 공대생은 네. 불가능한 건가요? 불가능한 건가요? 네, 네. 산희 학생 질문까지 불가능한 들어봤습니다. 건가요? 네, 산희 학생 어떤 질문들이 좀 많았나요? 그러게요. 역시 학생들은 아무래도 취업. 전공에 취업 대해서. 이야기겠죠. 근데 이번만큼은 뭔가 대표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브랜드니까 그쵸. 정말 이 기업에 들어가려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가? 공대생 아니면 내가 영문과인데 취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답변을 했긴 했지만 네. 또 이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건 제품으로 내가 고리를 걸어서 취업하겠다는 게 되게 어리석은 판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양이라든가 동서 쪽에 제품으로 고리가 걸 수 있는 친구들은 식품 영양을 전공한 아이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 네. 친구들만 고리가 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 소비재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통이라든가 식품, 주류, 통신, 포털 뭐 이런 기업들은 주로 이제 채용이 많은 직군이 영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백화점에서 영업하는 데 있어서 경영학도라고 해서 영업 관리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기계공학도라고 해서 못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들은 전공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이력 그리고 이 친구가 살았던 삶의 궤적을 봤을 때 향후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거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산희 학생 같은 경우도 산희 학생 여기 나와서 방송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공대생의 느낌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뭔가 좀 추가되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 전달력도 높고 고객들과 소통 나눌 수 있는 그런 캐릭터도 강하고 근데 지식적인 부분들도 일부 필요하니 네. 유통이라든가 마케팅 관련돼서 별도의 전공을 벗어난 나의 학습 경험 안 그러면 나의 또 다른 세일즈 이력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치면 당연히 도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 여담이지만 산희 학생이 이런 데 말고 원래 본인 전공을 살려서 도전할 수 있는 데를 생각하는 게 취업의 확률은 더 올라가고요. 너무 진짜 뜻깊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방금 다른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홍쌤 그쵸. 강연에 감명을 받아서 그쵸. 까먹었어요. 맞아요, 잠시 맞아요. 여운을 아, 갖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제가 추가시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네네. 산희 학생 같은 학생이 구직 시장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학도인데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계속 무슨 이렇게 역학 공부만 하는 것보단 좀 현장에서 사람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업무가 맞다. 네. 그런 친구들이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런 내수 소비재 기업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지옥길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공대생도 내가 저길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진입 장벽이 낮아요. 온 동네 문과 학생들이 다 몰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공학도라는 나의 강점과 영업적 자질의 시너지, 내가 이거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기술 영업이라고 해서 뭐 CS 엔지니어라든가 필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나 부품 관련돼서 기술적 투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직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되면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차피 여기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또 다른 질문이 뭐 있냐면 제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근무 환경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도 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아까 남양유업에서 좀 일하는 분이 좀 업무 강도가 빡세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뭐 이런 내수 소비재 기업들, 그 유통도 마찬가지고 식품, 주류 뭐 이쪽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 거점을 내가 돌아다녀야 할 때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운전할 때도 생기고 뭐 그러긴 해요. 근데 그런 좀 이미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겸하해서 보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부분들은 이제 입사하고 나 봐야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느껴지는 복지 몇 가지 혜택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직장은 깨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년만년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일을 하면서
하면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복지보다는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취준생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질문 더 해볼까요? 네, 또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마케팅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과연 기업에 들어가려면 마케팅이 필요한데 홍쌤 어떠한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마케팅에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케팅 직군으로 지원하는 친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영업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뭐 문과 채용이라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영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PT 면접을 실제로 보기 때문에 내가 귀사의 영업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다. 그리고 네. 이 당사 업종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영업 전략에 대한 관심도가 있는 아이다. 요것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전공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걸로 접근을 하고 네. 내가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마케팅이라든가 경영학 원론 정도는 쉽게 네. 첨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노력들. 안 그러면 뭐 독서도 좋잖아요. 좋은 네. 책들이 많으니까 그런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영업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통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나에게 있었다. 이 부분이 확인되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식품 전공한 친구들을 보면은요. 네. 오히려 식품 전공한 친구들이 식품 회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 굉장히 좀 식품 회사는 좀 꺼려진다. 그리고 왜요? 서로 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차라리 제약 회사를 갈 수 있으면 제약으로 가고 다른 분야로 갈 수 있으면 다른 분야로 가는 게 낫지. 왜 식품을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대요. 이게 식품 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까요? 시장 성장 가능성 결국에는 이제 좋은 업종이라는 건 막 성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많아지고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데 제한적인 시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드오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네. 기업의 압박도 강할 것이고 또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쌓기 위한 기회들의 폭도 줄어들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결국 이런 연유죠. 근데 그 좀 더 길게 본다 치면 또 우리나라 식품 기업이 지금은 좀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에 또 중화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차근차근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좀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가더라도 한번 가더라.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그 말 그대로 공기 중에 떠돌듯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 네, 소문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요. 네. 남양유업과 동서식품은 네. 남자만 뽑는다 카더라. 남양이라서 그런가요? 아재 개그 같은 아니에요. 어떡하죠? 동서들을 뽑나? 네. 아저씨. 동서만 뽑는다. 남양은 본명이 뭔가요? 뭔가요? 아, 제발.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식품기업하고 유통, 주류, 뭐 타이어, 뭐 그다음에 담배, 뭐 이런 소비재 기업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대리점주들을 상대해야 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대리점주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생각하면 남성분들이 좀 잘하지 않을까 그런 선입견. 실제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식품 영업이라고 치면 남성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요즘은 어차피 여성이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 그럼 여성 많이 뽑는 포지션이 있냐 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적 자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도전했으면 좋겠고 전 예전에는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들은 제약 영업은 거의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웬만큼 거의 다 감성 영업이 많다 보니까 남성으로 채워졌었는데 또 요즘은 또 여성 채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붙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좀 내가 영업적 자질이 있다고 치면 가열차게 좀 도전하셨으면 저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 네. 저희 누나가 현재 식품업에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그뭐 누나 몇 살이에요? 누나 사적인 질문 자제해 주시고요. 한창 네. 이쁠 26살. 근데 뭐 이제 라면 식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나도 제가 회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좀 유언비어인 것 같아요. 편견이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나 이뻐요? 자, 사적인 질문 자제해 주시고요. 네, 또 다른 카더라. 뭐가 있을까요, 백수영? 네. 식품 회사는 네. 아무래도 그 식품을 좀 먹어야 될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식품 회사에 들어가려면 관련 제품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카더라. 이거 좀 아닐 것 같은데. 이게요. 알러지가 있다면은 뭐 일한 지 오래됐지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금시초문. 네. 우유 알러지인가? 아니면 커피 알러지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네네. 관심도 없고요. 예, 그렇죠. 그런 거 체크할 수도 없습니다. 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우유 안 먹다가 선생님한테 혼 많이 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슬픈 기억이 또 그럼 떠올랐어요. 지금 혼 좀 나실게요. 오늘 왜 굳이 오늘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서식품과 남양기업에 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백수영의 또 한마디로 확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홍쌤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요. 상품 때문에 어떤 전문성, 해당 그 상품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직군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보다는 직군에 초점을 맞춰라. 정답입니다, 진짜. 네. 네. 어떻게 산이 네. 학생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아까 그 얘기가 기억나더라고요. 남학유업이 네. 엄청 유명하게 있다가 네네. 한번 그 이미지 실추라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 주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는 네. 결론은 이미지구나. 아,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를 팔아먹는 장사다라고 하는데 이미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남양유업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주 고객들이 매일 아침 우유를 사 먹는 고객들인데 그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에서 그런 이미지를 뒤로 숨기고 있었어? 라는 게 소비자들한테 어마어마한 배신감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특히나 이런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하는 고객이라고 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내가 이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 얼마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너무 미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취향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